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서 억지로 함께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부에 대해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다가오면 두려움과 거절감부터 느끼는 걸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늘 왜 부족하지? 나는 왜 아무리 애써도 부자가 될 수 없을까? 하지만 밥 프록터는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이 영상은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에서 나온 핵심 인사이트와 꿈을 걷는 자만의 해석으로 그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여기에는 돈을 벌기 위한 기술보다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구조를 바꾸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벌 것인가가 아니라 왜 나는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당신의 부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셀프 이미지, 믿음, 패러다임, 잠재의식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한계는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돈에 운이 없어. 내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말하며 당신 안에 존재하는 부의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오래된 믿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당신 안에 깊이 숨겨진 가능성과 마주하길 바랄게요.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부를 향한 진짜 시작점을 찾아갑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기 이미지를 새롭게 그리며 감정과 반복, 몰입을 통해 잠재의식을 다시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스쳐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속 가장 깊은 가능성을 깨우는 작지만 강한 확신의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조용히 그러나 깊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부의 확신을 찾아 나섭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꿈을 걷는 자와 함께.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내면의 불을 꺼내는 힘. 밥 프록터는 부의 확신의 첫 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도 긍정적인 문구도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안에는 이미 풍요와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은 바로 우리의 사고 능력과 선택 능력,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를 외부에서 얻으려고 하죠.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연결망. 그러나 그는 질문합니다. 당신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의식이 부를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즉,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사고 패턴과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돈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세웁니다. 돈은 하인이다.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삶을 결정짓는 주인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고 돈이 부족하면 자존감까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밥 프록터는 이 사고방식을 뒤집습니다. 돈은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이라 인식하는 한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져도 그것을 유지하거나 불릴 수 없습니다. 그는 복권 당첨자들의 사례를 자주 언급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얻은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수년 안에 파산하거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외부의 부를 얻었지만 내부의 부자 의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외부의 풍요는 흘러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운전자가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운전자는 당신의 의식과 믿음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믿고 가느냐에 따라 부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밥 프록터는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바로 자기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스스로를 늘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 잡아 있어서 어떤 성공의 기회가 와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며 스스로를 자기 파괴하게 만들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자기 이미지가 허락하는 만큼만 확장된다. 이 개념은 특히 심리학의 자기 충족적 예언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결국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버리죠. 결국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신념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의식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바프록터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선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언어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거든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를 이해하지 않는다. 반복과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머리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도 가슴 깊숙이 느끼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힘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이미지 그리고 행동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금광을 품은 땅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금을 꺼내려면 올바른 지도와 도구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도는 사고방식이고 도구는 언어와 반복, 믿음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이 셋이 맞물릴 때 비로소 내면의 부는 외부의 현실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장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부유하다.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셀프 이미지가 부를 결정한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용기. 바프록더는 부의 확신에서 반복적으로 자기 이미지라는 개념을 강조하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를 결정한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자아 이미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 조건을 탓합니다. 나는 교육 수준이 낮아서, 가진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가난해서. 하지만 바프록터는 이 모든 외부 조건이 자기 이미지에 따라 해석되고 작동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이건 나를 키울 기회라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며 다른 사람은 나는 안 돼라는 이미지에 갇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죠. 그는 자기 이미지를 인생을 보는 창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창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대체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주입된 말들. 예를 들면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넌 원래 그런 성격이야. 현실을 좀 봐 등에 의해서 뇌리에 각인된 신념입니다. 자기 이미지는 토양과도 같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토양이 척박하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공과 부라는 씨앗을 심기 전에 내 안의 토양, 즉 자기 이미지를 먼저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바프록터는 자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합니다. 그 핵심은 반복적인 자기 선언과 시각화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반복을 통해 재교육된다. 이는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듯 낡은 신념을 지우고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이 말을 거울을 보며 또 감정을 실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미건조한 말은 뇌에 흔적조차 남기지 못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이미지와 부의식이 맞지 않으면 내면에서 충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월 수입 1억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선언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반박이 올라온다면 그 선언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충돌을 줄이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밥 프록터는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미지가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의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될 때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의 기준이 됩니다. 즉, 경험이 신념을 만들고 신념이 다시 현실을 만든다는 구조입니다. 그는 자주 말하죠. 당신의 외모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직업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다. 이 말은 오늘날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가장 널리 인용되는 프레이즈 중 하나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기 이미지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난 연 1억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정해 두었다면 당신의 뇌와 행동은 그 목적지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수정하면 경로도 새롭게 설정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밥 프록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진짜 나를 살지 않으면 그 어떤 성공도 공허해지기 때문이죠. 그는 말합니다. 진짜 자아를 되찾는 순간 당신의 부는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부는 결과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의 반영이거든요. 당신이 바뀌면 세상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지배하는 패러다임, 사고의 틀을 바꿔라. 밥 프록터는 부의 확신에서 부를 진짜 가로막는 원인은 정보 부족이나 능력 부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죠. 당신의 행동은 패러다임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 이 패러다임이란 반복되는 습관, 사고 패턴, 감정 반응, 삶의 기준들을 포함하는 잠재의식 속의 사고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한 자동 반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돈 이야기하는 건 천박해 라는 무의식이 각인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스스로 행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늘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감정에 갇혀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되죠. 밥 프록터는 이 모든 자동 반응이 패러다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패러다임은 당신의 뇌 속에 깔린 운영체제입니다. 새로운 앱을 아무리 설치해도 운영체제가 구형이라면 충돌이 일어나거나 실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행동을 어떤 패러다임에서 하느냐입니다. 그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각입니다.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왜 이 상황만 되면 위축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무의식의 표면화를 의미하죠. 두 번째는 결정입니다. 밥 프록터는 결정은 변화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세우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합니다. 결정은 불안과 책임을 동반하지만 바로 그것이 변화의 진입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감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기존 패러다임은 서서히 해체되고 새로운 회로가 형성됩니다. 뇌과학에서도 이는 신경가소성으로 설명이 되죠. 즉, 반복되는 자극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구조입니다. 프록터는 패러다임의 저항을 심리적 고무줄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과거의 패러다임이 당신을 원래 자리로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또 제자리야? 나는 왜 안 바뀌지? 라는 좌절을 경험하죠.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통과 의례입니다. 비유하자면 패러다임은 내면의 중력입니다. 중력을 이기려면 일정한 추진력과 방향이 필요하듯 기존 사고의 관성을 넘으려면 지속적인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느냐의 여부다. 또한 밥 프록터는 우리가 늘 불편함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행동은 익숙하지 않고 때론 두렵고 때론 우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불편함을 성장의 징후라고 해석하죠. 즉, 지금까지와 다른 행동을 하려는 순간 뇌는 저항하고 그 저항이 곧 진입의 신호라는 것이죠.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게를 들면 통증이 오는 것처럼 패러다임을 바꿀 때도 정신적인 통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가짐이 아니라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이 장을 마무리하죠.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자동으로 바뀐다. 실제로 바깥 세상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새롭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부를 이끈다. 당신이 믿는 만큼 현실이 된다. 밥 프록터는 부의 확신에서 부를 창조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원천은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말하죠. 당신의 삶은 당신이 믿는 것의 정확한 반영이다. 즉, 어떤 결과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종교적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내면의 확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그만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가치에 대한 신념을 뜻합니다. 밥 프록터는 이 믿음이 강할수록 행동은 자연스럽고 결과는 풍요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목표를 세운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내가 과연 이걸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행동하죠. 결국 이 둘 사이의 행동 강도와 끈기, 창의성, 회복력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프록터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신의 행동은 두려움의 틀 안에 갇히고 만다. 믿음은 로켓의 연료입니다. 목표가 아무리 멋지고 정확해도 연료가 없다면 추진되지 않죠. 반대로 연료가 충분하면 어떤 방향이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 연료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을까요? 프록터는 믿음을 단순히 가짜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복, 감정, 이미지를 통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바라는 상태를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그 감정을 미리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매달 5천만 원을 벌고 있다라는 선언을 매일 감정적으로 몰입하며 반복하는 것. 이때 중요한 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말할 때의 감정과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현실로 가까워집니다. 이는 행동, 다음 감정, 다음 믿음, 다음 현실의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점점 가속화되어 믿음이 현실을 끌어당기는 자기 실현적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러면 믿음은 그 자체로 실현된다. 밥 프록터는 믿음을 키우는 것 또 하나의 방법으로 감사를 제시하죠. 감사는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를 인식하게 합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믿음을 생성합니다. 즉, 이미 받았다는 감정이 미래에 받을 것을 더 쉽게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감사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주 흔들린다면 감사라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프록터는 과거의 실패 경험이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미래를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죠. 과거는 기준이 아니라 자산이다. 즉, 과거는 배움의 도구이지 미래를 예언하는 근거가 아니며 오히려 실패를 극복한 경험은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이 장을 마무리하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절반은 이미 이룬 것이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조각하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을 설계하라. 반복, 감정, 몰입의 힘.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논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무언가에 의해 지배된다. 그것은 바로 잠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정신의 구조입니다. 당신의 하루 대부분의 행동은 말투, 표정, 돈에 대한 감정, 습관적인 소비 방식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에 따라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는 단언합니다.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밥 프록터는 세 가지 핵심을 제시하죠. 바로 반복, 감정, 몰입입니다. 먼저 그는 반복은 잠재의식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떤 메시지도 한 번 말해서는 잠재의식에 각인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입력되어야만 새 믿음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문장을 하루에 한 번 말하는 것과 하루 20번 이상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잠재의식은 단단한 흙바닥과도 같습니다. 그 위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수차례 같은 자리를 파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그냥 던져 놓는다고 꽃이 피는 게 아닌 것처럼 새로운 신념 역시 반복 속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죠. 프록터는 감정을 잠재의식을 여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할 때 그것은 쉽게 뇌에 각인됩니다. 부정적인 사건은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떠오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말도 감정을 실어서 반복하면 그만큼 강하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풍요 속에 살고 있다는 감정 상태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뇌는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점은 fMRI 실험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레몬을 먹는 장면을 떠올려도 타액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처럼 상상된 감정도 실제 변화와 같은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따라서 상상과 감정을 통해 뇌와 잠재의식을 속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몰입, 즉 시각화입니다. 밥 프록터는 매일 시간을 정해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릴 것을 권장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집에서 깨어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벽지의 색깔, 창문 너머의 풍경, 커피 향, 바닥의 감촉까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런 몰입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보내는 실시간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현실로 반영하려는 방식으로 당신의 주의, 기회, 행동을 새롭게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주의 편향과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비유하자면 잠재의식은 온도 조절기입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 이 조절기가 세팅된 수준으로 당신을 되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무의식이 작동하면 그 부는 금세 줄어들거나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절기의 설정 온도를 바꾸면 당신의 행동과 환경도 그것에 맞춰 자동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밥 프록터는 강조합니다.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지 않는 한 당신은 늘 같은 패턴과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10분, 잠들기 전 10분을 자기 선언과 시각화의 시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은 뇌가 알파파 상태에 가까워 잠재의식이 열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그것을 훈련하는 사람만이 결국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부는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된 잠재력이라는 사실을요. 부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는 한마디에서 시작되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은 당신 안의 믿음, 이미지, 패러다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뿌린 잠재의식을 들여다보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건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 아주 작게 반복되는 선택과 확신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작게 그러나 분명히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의 씨앗 하나를 심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씨앗을 지키고 키워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당신이 혼자서 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걷겠습니다. 당신 안의 무한한 부를 믿으며 조용히 그러나 깊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조용히 함께 걸어드리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 걸어요. 필요하다면 이 길을 잊지 않도록 작은 약속을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